음. 비디오 패널은 숨기고. 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튜튜튜튜. 음. 통신 확인 메시지 보내고.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성주입니다.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면 우리 이제 어제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회의 채팅에서 제가 이제 통신 확인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엄지척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 확인 잘 하면서 오늘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제는 이제 어떤 내용 했고 또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 할 것인가 이런 점들 같이 이제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교재에서 우리 이제 목차가 소위 말해서 이제 빅픽처죠. 그래서 이제 이 빅픽처를 이제 보면서 같이 이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어제 데이 1이었고요. 이 데이 1에서는 우리 그야말로 이제 소개를 드렸죠. 머신러닝 왜 머신러닝을 이제 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우리가 이제 경험 못했고 오늘 이제 데이 2를 통해서 이제 지도 학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래서 머신러닝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감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설치하고 그리고 필수적인 것들 리뷰하고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첫 번째 응용 사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응용 사례를 이제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첫 번째 머신러닝 모델로 이제 전진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는 이제 요 지도학습의 첫 번째 알고리즘들을 이제 상대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공유 폴더와 그리고 공유 폴더의 이제 활용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 드렸기 때문에 혹시 이제 별도의 논의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다시 안내가 필요한 점이 없다면 그냥 어제 그 논의드린 내용에서 이제 변경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상의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하시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보통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원래 작업하시던 그런 이제 폴더를 기억을 하고 있고 그 폴더가 다음같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작업하시던 요 day 1, 그죠? day1.ipynb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numpy 시각화, 뭐 붓꽃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을 이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ris csv라고 하는 이제 파일이 어제 이제 우리가 만들었죠. 왜냐하면 이제 이 파일을 실제로 적재를 해서 어떻게 이제 파이썬의 적절한 객체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이 우리의 이제 첫 번째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과 관련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붓꽃 데이터를 이제 제시하는 이런 사례에서는 우리의 이제 그런 고민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그 예시 데이터셋 패키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걸로만 하게 되면 그 실제 이제 응용하시는 데는 좀 어려움이 이제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직접 해보는 거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는 어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데이 2 ipynb를 다음과 같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 2 ipynb 파일을 이제 생성하시면 뭐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좀 기억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되는데 이 커널을 보통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널 이제 선택을 하시고
파이ML하고 베이스 두 개밖에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파이ML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임포트들을 수행하는데 이게 밥 먹을 때랑 비슷합니다. 숟가락 젓가락 올려놓고 시작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numpy 꼭 필요하죠. pandas 표 형식으로 된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가공하고 적재하는데 이제 꼭 필요하죠. 그리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 EDA도 이제 꼭 필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매트플러립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클런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데 이 사이클런은 이제 버전 확인 정도를 해주기 위해서 현재로서 이제 적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이클런의 몇 버전이다 이런 식으로 버전 확인을 이제 하는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금방 이제 끝나야 되고요. 이 사이클런을 이제 하나 대표로 이제 해보면 그 나머지들도 잘 그 임포트가 이제 되고 설정이 이제 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이클런이 내부에서 이제 의존하고 있는 그런 뭐 넘파이라든지 사이파리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혼자서 되는 건 아니고 뭐 되게 식상한 표현으로는 막 거인 어깨 위에 막 올라가 있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되게 식상한 얘기.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뭐 소프트웨어들은 당연히 이제 그 이전의 소프트웨어를 근거로 해서 다음 게 이제 개발이 되는 이제 켜켜 이제 케이크처럼 쌓여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클런이 이제 독자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뭔가를 이제 의지해서 그 다음을 이제 구현을 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이제 사이클런의 버전은 지금 최신 버전이 1.3일 텐데요. 아마도.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덜 최신인데 충분히 최신이다. 그죠? 이거는 이제 요 1.3은 최신이지만 1.1은 안정적이다. 뭐 그냥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볼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임포트를 수행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을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데이터죠. 이제 기계학습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일단 있어야 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보다도 데이터에 대한 것이 이제 먼저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우리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편의상 바로 이렇게 적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버릇 나빠지는데요. 그냥 모든 게 이렇게 돼야 될 것처럼 느끼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죠. 실제로 그렇진 않고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종종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와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하고 요 이제 프레임에는 이제 타겟을 이제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품종 값들을 입력을 이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우리가 뭐 어제 이제 동일하게 이제 품종 이렇게 이제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이리스 프레임의 타겟 값을 타겟 네임즈로 이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겟 네임즈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012를 이제 바꾸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는 그냥 이제 명시적으로 before after를 이제 이렇게 이제 바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즈에서 헤드를 다음과 같이 이제 살펴보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헤드 말고 우리는 이제 랜덤 샘플을 이제 보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랜덤 샘플 이제 5개를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인 번호들이 저랑 같으면 찌찌뽕인 거죠. 그죠? 아마 이제 아니실 거예요. 왜냐면 랜덤인데 이제 랜덤 모듈을 쓰면 난수 초기 값을 고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보통은 다른 값을 얻으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유사난수 알고리즘이죠. 진정한 그 난수는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사한 그런 이제 유사 난수 알고리즘이 현재 인류로서는 이제 최선입니다. 그죠? 이게 진정한 난수 알고리즘이 나오려면 그 이제 양자 컴퓨터가 개발돼야 된대요. 그죠? 하여튼 이제 그렇고 지금 당장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이제 난수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결정적인 알고리즘이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같이 이제 살펴봤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준비하면 어제 상태가 바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로드 아이리스가 이제 잘 되셨는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여쭈면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셨으면 엄지척으로 확인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이거는 사실 어제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실컷 논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홀 이렇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타겟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부르는데, 아이고, 요 타겟이라고 하는 값하고 이제 품종하고 하는 값하고 이제 그 둘 다 들어갔네요. 그죠? 그래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죠? 상관없는데 다만 이제 타겟이란 값이 굳이 있기 때문에 이 표에는 이제 추가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건 이제 실수네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리스 점 타겟에서 아이리스 점 타겟을 펜다스 이제 시리즈로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바꾼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필요하게 여기에 이제 아까는 이제 타겟 값이 들어갔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이제 했는데 아이리스 점 타겟이 이미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numPy의 ND 어레이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 논의한 요 replace를 쓰기 위해서는 numpy의 ND 어레이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기보다는 이렇게 편리하지 않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numpy는 뭐 npware 같은 거를 이제 중첩해서 써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0번은 세토사고 또 numpy where를 이렇게 두 번 정도 중첩을 해야지 이런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독성이 좀 별로이기 때문에 numpy를 순간적으로 이제 시리즈로 변환하면 리플레이스 기능을 어제 논의한 대로 그대로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뭐 사소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목표를 이제 정해야 돼요. 목표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한다면 결국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품종이라고 하는 정보가 타겟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타겟은 이제 목표잖아요. 목표. 우리말로 이제 목표인데 그러면 이런 거죠. 4.9, 2.4, 3.3, 0.1과 같은 입력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이 벌시 컬러다라고 맞추기를 원한다. 그걸 누가 정하는가? 우리가 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한다면 이 품종들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인풋의 형태가 이제 이러하고 이 인풋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정한다면 이 인풋에 대한 출력은 다음과 같은 이제 품종 값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이제 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목표는 이제 붓꽃의 측정치에 대해서 품종을 분류하는 것이 이제 목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서술 자체가 명확하게 이제 규정이 이제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음 같은 이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마지막 데이 원 쪽에서 이제 모형 쪽에 모형으로 이제 마지막 우리 논의를 했는데
여기서 인제 그 모형에서는 이 규칙 기반이라고 하는 모형을 이제 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규칙 기반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if else 문입니다. 뭐 대단히 복잡한 규칙들이 막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다 인제 풀어 헤쳐 가지고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그게 인제 if else 문인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이제 규칙 기반인 거죠. 그래서 인제 이런 if else 문을 어떻게 우리가 그 작성하게 됐는가 라고 하는 점과 이제 관련해서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참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수행하다 보니까 '에게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거를 뭐 굳이 뭐 알고리즘을 다른 걸 뭐 쓸 필요가 있나? 그냥 얘네들이 거의 그냥 x3 이라고 부르는 이제 꽃잎의 뭐 길이 정도, 우리가 그냥 편의상 세 번째 열 x3 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 값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거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신감을 이제 얻었죠. 그래서 인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통찰을 if else 문으로 이제 잘 작성을 해 봤고, 그게 정말로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인제 데이터에 대한 예측 능력을 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인제 95%에 가까운 그런 이제 예측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의 통찰이 상당히 유효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인제 여기서는 여러 가지 그 제한 사항이 따를 수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게 그 우리가 산점도 같이 시각화를 했을 때나 이런 게 가능한데, 이 산점도 시각화를 우리가 인제 그 x축의 값을 x1 으로 설정을 했고, y축의 값을 임의적으로 x3 으로 이제 해서 그 공교롭게도 이게 그런 어떤 분포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산점도를 이제 그리는 데 있어서 이거는 완전한 산점도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실제로는 그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이미의 이제 n 차원에 대해서 인제 준비가 이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 2 차원의 산점도를 이제 그렸으니까 완벽한 시각화가 아니고 그냥 어느 특정한 관점을 우리가 선택한 거죠. 그죠? 마치 3 차원의 사물을 2 차원 평면의 원근법과 같은 기법을 통해서 2 차원처럼 3 차원처럼 느껴지게 우리가 만드는 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인제 완전한 표현은 아닌데, 근데 인제 이런 것들이 그 차원이 증가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인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인제 사용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제 마지막 시간에 간단하게 인제 미리 보여 드렸는데 거기를 이제 오늘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47 페이지의 논의로 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서는 규칙 기반으로 만드는 부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바로 머신러닝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인제 그 실제 모형을 이제 만든다. 모델 또는 이제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 모형이 여러 가지가 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모형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인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이제 분류되는 그런 것을 인제 선택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 26번 입력에서 그런 동작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 부분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런에서 네이버스 패키지를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임포트에서 이제 KN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들을 선택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KN을 쓰고 나서 잠시 기다리시면 지금처럼 이제 자동 완성 제한이 발생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미한 글씨로 지금 요런 이제 제한이 발생하는 이유는, 요거는 이제 코파일럿의 이제 제한이고요. 그죠?
근데 인제 이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 만약에 이제 코파일럿이 꼭 맞는 건 아니고 얘도 그냥 짐작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종종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이제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 인제 이런 거죠. 목표에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을 이제 골라야 되는가를 이제 결정을 인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품종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은 영어로는 이제 clas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보인 거죠. 그러면 이제 정보로서는 유형인데 실제 인제 목표로서는 뭘 하고 싶냐면 해당 유형들을 분류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목표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것을 하는 수단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분류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어로 classify 이렇게 인제 되겠죠. 그죠? 완전히 안아두네요. 그래서 인제 우리 데이터에 대한 이제 출력이 유형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그런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고 classification이고 그리고 그것의 수단은 이게 규칙 기반인가 아니면은 머신러닝 기반인가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는 적절한 걸 골라 주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어떻게는 구체적인 알고리즘에 따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분류기 클래시파이어가 이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서 보시면 K-네이버스라고 이제 시작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는 클래시파이어고 하나는 리그레서고 하나는 이제 트랜스포머예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트랜스포머는 그 챗GPT에서 말하는 트랜스포머는 아니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그레서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출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고요. 이거는 이제 곧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알고리즘의 유형이 요 앞쪽에 이제 오는 거고 그다음에는 출력의 형태가 뒤에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곧 우리가 인제 오늘 살펴보겠지만 이 대표적인 출력이 클래시파이어와 리그레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인제 종종 인제 약간씩 다른 형태가 인제 필요에 따라서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인제 통상적으로는 요렇게 인제 두 가지 출력을 조합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챗GPT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론은 논의는 길었지만 결론은 간단하죠. 그래서 인제 클래시파이어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인제 가져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인제 우리의 인제 모델이라고 부를게요. 이 모델이고 구체적으로는 인제 클래시파이어고 필요에 따라서 인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요 설정은 교재에서 지금 하는 설정을 그대로 했는데 이 설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이거 이제 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뭐 때문에 하는가? 그죠?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요 알고리즘의 원리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아직 이 알고리즘을 이제 잘 모른다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하고요. 다만 이제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머신러닝 기반의 분류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는 정도만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모델을 이제 설정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다음 일이 뭐냐면 이 모델한테 데이터랑 타겟을 이제 경험을 시켜줘야 됩니다.
요런 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지도 학습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요거 이제 실행을 이제 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이 그 모델이 훈련되고 나면 이 모델 핏을 데이터에 이제 맞춘다라고 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훈련 또는 최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API들에서는 이제 fit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이 훈련과 최적화를 이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훈련이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훈련된 것이 그 예측이 이제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얻고 싶은데, 그럼 이제 이 모델한테 예측을 이제 시켜보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모델에 대해서 모델이 이제 요 우리가 사용하는 scikit-learn API는 그야말로 이제 predict라고 하는 이제 API를 이제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일단은 그 iris.data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예측을 이제 시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측을 이제 실제 정답하고 우리가 이제 채점 얻는 이제 과정을 이제 규정을 했죠. 즉 무슨 말이냐면, 예측하고 아이리스 타겟을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요 채점들이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맞으면 서로 이제 일치하면 참이고, 틀리면 이제 거짓이겠죠. 좋은 일이죠. 이 참이 나온다는 거는. 이걸 이제 바라는 겁니다. 근데 일견 보니까 지금 다 참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화면에 표시된 것들은 다 참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오, 학습을 했는데 얘 다 맞췄네? 그죠? 그래서 이제 어제와 이제 마찬가지 이제 방식으로 요 채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프린트문을 통해서 그 명시적으로 이제 평가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채점에 대해서 일단 이제 썸을 수행하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어제와 이제 동일하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게 여기는 썸이고 여기는 이제 랭스예요. 요거는 이제 랭스는 이제 개수나 길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이제 150건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썸으로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참은 1로 해석될 수 있는 실제 수치죠. 참과 거짓은 그 숫자 체계잖아요. 그죠? 그 원소가 이제 두 개밖에 없는, 그죠? 가능한 이제 숫자가 두 개밖에 없는 그런 논리 공간의 이제 수체계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산술연산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거짓의 경우에는 이제 0으로 간주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합계를 되면 결과적으로 참이 몇 개나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150개 중에서 150개를 이제 모두 다 맞췄다. 그러면 100점 만점에 100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는 그 어제와 같이 이걸 분석하지 않고 그냥 이 데이터를 경험시켜 줬는데 그냥 100점을 이제 맞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작성한 if else 문에 비해서 if else 문이 한 95% 정도 이제 정확도를 이제 보였는데, 이거를 보니까는 역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구만,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이제 코드가 잘 재현이 되셨는지, 아이고, 자동 완성으로 메시지가 좀 바뀌었네요. 제가 이제 KNN 모델이 잘 그 훈련이 돼서 현재 결과가 재현이 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나 잘 안 되시거나 논의사항 있으면 채팅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또한 그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스크린 캡처를 통해서 전달 주시면 제가 이제 그 오류를 잘 살펴보면서 안내 드리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그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훈련했고 평가를 해서 규칙 기반보다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어떤 수치가 나왔죠. 느낌이 아니고 정확한 수치가 더 낫죠. 그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코드에 문제가 있다기보단 절차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이제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떤 점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훈련을 했는데 우리가 앞서서 이제 그 건너뛴 부분이 있습니다. 요 43페이지 1.7.2절의 훈련 데이터와 이제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준비된 내용을 먼저 좀 그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건 성능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성능의 삼축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요. 성능은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이제 설정의 이제 조합으로서 나타나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떻게든지 이 세 개의 조합으로 원하는 성능을 이제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능 자체가 비현실적인 어떤 가정들을 하고 있으면 이제 곤란한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논의를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소리 공유가 이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그 시작하자마자 이제 소리가 들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제가 이제 재생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소리가 이제 안 들리신다면 그거는 이제 저의 문제이거나 줌 소프트웨어의 문제이거나 뭐 하여튼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이제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 일은 보통 소프트웨어는 안정적인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제 실수인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혹시 소리가 안 들리시면 바로 채팅창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을 평가할 때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 지표를 동시에 살펴봅니다. 기계학습은 먼저 주어진 훈련 데이터에 대해 가능한 높은 성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즉, 일단 모의고사를 기계학습 모델을 평가할 때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 지표를 동시에 살펴봅니다. 기계학습은 먼저 주어진 훈련 데이터에 대해 가능한 높은 성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즉, 일단 모의고사를 잘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훈련 데이터에 대해 기계학습 모델이 맞춰지는 과정을 최적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인데도 봤던 데이터에 대해 100점을 맞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각 모델의 학습 알고리즘의 특성에 따릅니다. 만약 훈련 데이터에 대해 성능이 좋지 않다면, 즉 최적화에 실패한다면 그러한 상태는 과소적합이라고 합니다. 최적화를 완벽하게 수행해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1.0, 즉 모의고사 100점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최적화만을 잘 수행한다고 해서 기계학습 모델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활용하기 위해 훈련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대표하는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도 동시에 좋은 성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적응 능력은 일반화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과 비교해 시험 데이터의 성능이 그에 못 미친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즉, 모의고사를 잘 본다고 해도 결국 수능에서 모의고사만큼 잘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과 시험 데이터 성능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는 과적합 또는 과대적합이라고 합니다. 훈련 데이터에 과하게 최적화되어 일반화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기계학습 모델은 최적화에 성공하면서 동시에
일반화 성능도 좋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종종 최적화는 완벽하지만 일반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에 따라서는 완벽한 최적화를 무조건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일반화까지 완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반화 성능은 반드시 시험 데이터로 평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델의 표현력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의 규모입니다. 모델의 표현력이 부족하면 과소적합이 발생하고, 과하면 과적합이 발생합니다. 데이터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과적합이 주로 발생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이제 정리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점인가 하면 이 최적화와 일반화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이제 소개를 이제 해드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제 그림들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참조하면서 방금 전에 드린 말씀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서 이제 그 첫 번째 문단을 같이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델을 새 데이터에 적용하기 전에 진짜로 잘 작동하는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를 이제 보시면 모델을 만들 때 쓴 데이터는 평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점이 이제 논의가 이제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이제 슬라이드에서 살펴보시면 이게 그 훈련, 우리가 이제 모형을 아까 이제 코드적으로는 이제 fit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와 타겟을 이제 넘겼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런 형식의 그 학습 방법을 지도학습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같이 좀 공감해 보겠습니다. 기계학습은 지도학습과 지도학습이 아닌 것, 즉 비지도학습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입력 특징 벡터에 대한 정답을 학습 시점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지도학습 알고리즘은 예측한 값과 정답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수행합니다. 지도학습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기계학습 유형입니다. 비지도학습의 경우는 지도학습이 아닌 것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비지도학습은 현재 여러 유형들이 있고 점차 새로운 유형들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비지도학습이라고 부르는 편입니다. 기존의 대표적인 비지도학습 알고리즘들은 차원 촉소와 군집입니다. 비지도학습들은 대체로 데이터를 이해하고 살펴보는 과정, 즉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활용됩니다. 요거 이제 같이 볼까요? 이 지도학습은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이제 번역으로서 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용어를 그 소개를 이제 드리고 싶은데, 이 보시는 문헌에 따라서 얘를 뭐 감독학습, 그죠? 슈퍼비전이라 이런 용어를 이제 감독한다, 그죠? 관리자, 뭐 이렇게 뭐 슈퍼바이저 이렇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교사 학습,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실 이제 어떤 용어도 그 다 번역이기 때문에 이게 뭐 더 맞는 것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교사는 이제 티처잖아요, 티처. 그 티처가 이제 티칭한다, 그죠? 뭘 정답을 이제 알려준다는 점에서는 이제 교사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고, 이 슈퍼바이즈의 어떤 느낌으로 이제 감독 학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최근에는 이제 지도 학습이라는 용어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 용어의 트렌드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예전 책을 이제 보셨거나 혹은 이제 예전에 공부한 분이 그 번역을 한 서적을 보신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감독 학습이나 이제 교사 학습 이런 용어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맞고 틀린 건 아니죠. 번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요새는 이제 지도 학습이다라고 이제 많이 번역을 하는 편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왜 지도 학습이냐면 이제 정답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집을 풀었는데 우리가 그 뒤에 이제 정답을 옛날에 학창 시절 생각해 보시면 문제집을 이제 풀고 나서 그 정답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 정답을 비교를 해봐야 아 내가 맞았구나 틀렸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면 맞았으면 오 잘했어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칭찬하면 되는 거고, 틀렸으면 이게 왜 틀렸지? 뭐 이렇게 내가 뭔가 생각을 잘못했나? 이렇게 이제 그 수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맞춰가는 기회, 정답이 딱 이게 있으니까 네가 이제 모형이 요 정답의 데이터를 맞춰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도 학습이다라고 이제 부르죠. 근데 이제 이 지도 학습이 주로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이제 방법인데, 이 지도 학습은 또 나름 여러 가지 이제 한계점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그 한계점이 뭐냐면 이런 정답 자체가 제공되지 않으면 지도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 비지도 학습은 그냥 그 왼손 정도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군집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도 학습을 이제 보조하는 EDA의 도구로서 활용이 이제 되어 왔었습니다. 왜냐면 이 실제 이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얘가 이제 뭘 그 핏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뭘 이제 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0년대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죠. 2018년에 GPT-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이제 GPT-2가 나왔고, 그죠? 그리고 이제 2017년에는 요게 이제 원형이 되는 이제 트랜스포머가 이제 나왔고, 그죠? 요거는 이제 제가 자연어 처리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는 이제 내용인데, 어쨌든 이제 이 혁신이 어떤 점인가면 이 챗GPT의 근거가 되는 이 GPT가 그 비지도 학습 기반으로 다량한 이제 많은 데이터를 이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핵심입니다. 왜냐면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게 야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다 알려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수많은 문서와 텍스트에 대해서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이거를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이제 규모를 달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도 학습은 다 좋은데 이 정답 자체를 마련을 잘 해줘야 된다는 게 이제 근본적인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알고리즘이 비지도 학습으로 이제 전환이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 챗GPT와 같은 이런 알고리즘이 뭐 이미지라든지 텍스트에 대해서 이제 훌륭한 성과를 이제 내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규모의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비지도 학습 방식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때려 넣는 거죠. 다 때려 넣는데 얘가 그냥 알아서 학습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이제 비지도 학습의 중요한 점이고, 그 기존의 학습 알고리즘들과 그 2020년대 학습 알고리즘에서 GPT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이제 근본적인 어떤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결론은 뭐야? 하면은 결론은 그 표 형식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GPT라든지 텍스트 모형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뭐 시계열 데이터나 뭐 엑셀 데이터나 CSV나 광경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같은 것들은 비지도 학습으로 목표를 달성하시는 건 쉽지 않고요. 그거는 이제 현재로서는 아직 그걸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텍스트에 대해서는 GPT가 이제 그런 혁신을 제공한 거죠. 트랜스포머 이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도 학습이 이제 학습의 유일한 형태는 아니지만 사용하시게 될 많은 알고리즘들은 지도 학습의 형태를 아마도 띠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여기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해보면 이제 훈련을 할 때 우리가 모델하고 핏을 했는데 요런 식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 이제 정답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도 학습인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지도 학습과 연관이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지도 학습에서는 이 정답 자체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 평가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훈련 시점에서 정답을 모형이 경험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훈련 시점에 경험한 데이터를 다시 예측을 해보라고 하면 어떤 이제 여기서도 논의를 드렸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연습 문제나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수능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 나죠. 그죠? 누군가 감옥에 갈 수도 있죠. 그죠? 한국에서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 시점에서는 이제 연습을 위해서 모형이 이제 그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정답이 이제 제공되는 게 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필요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지도 학습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궁극적인 평가는 결국은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능 문제들도 마찬가지죠. 수능 문제들도 하여튼 새로운 문제여야 돼요. 그 뭐 교과 과정의 범위에 대해서 물어보기는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때까지 인류 역사상 그런 형태의 그 텍스트 구성은 단 한 번도 없어야 되죠. 대단히 이제 해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내면 다 신규하잖아요. 그죠? 근데 매년 낼수록 이제 예전에 냈던 것이 이제 켜켜 쌓여 올라가기 때문에 매년 조금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내야 되겠죠. 그냥 말만 바꾼다고 해서는 안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매년 이건 대단히 도전적인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그런 논평은 사실 우리 논의하면서 별 필요 없긴 한데요. 그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새로운 문제,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서 평가해야 된다는 점을 좀 그 강조하고 싶어서 그냥 뭐 이런저런 뭐 잡설을 좀 집어넣네요.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 새로운 데이터로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응용력이죠. 새로운 문제 응용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 훈련 데이터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가 필요하다니까 우리가 주겠지만 사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가치는 없단다. 왜? 우린 그걸 다 알고 있거든. 정답이 뭔지 알아. 내가 원하는 건 정답이 없는데 새롭게 정답을 맞추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서 응용력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수능 시험의 목적이나 뭐 모든 시험의 목적하고 이제 비슷하죠. 뭐냐면 수능이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죠. 그 수학이 이제 그 매스매틱스가 아니고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 수학, 그죠? 내가 이제 그 가르쳤는데 네가 내 걸 받아낼 수 있어? 이게 이제 수학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공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평가를 해보고 그 지표가 높거나 낮은 거에 따라서 이게 그 학생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진정한 능력은 이제 모르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가 이제 수능을 되게 잘 봤어. 와, 그래갖고 막 그 좋은 대학에 이제 들어갔고 막 좋은 원하는 학과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면 수능을 잘 봤기 때문에 이 학생은 그런 어떤 어려운 과업들을 새로운 내용들을 배워서 소화해내고 학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기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수능 시험을 되게 잘 봤는데 얘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막 맨날 학고 맞는 거야. 그것까지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뭐 거의 놀아 때려가지고 그런지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때 수능은 워낙 뭐 그냥 신내림을 받아갖고 뭐 잘 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이런 적절한 지표를 설정을 해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짐작해 보는 거고요. 그게 이제 시험 데이터의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새로운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